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 중 2집 중에 한 집은 맞벌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하면 둘이 버니까 저축이나 노후 준비도 수월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리더스 재무설계 허진효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즘 네. 맞벌이 하면은 잘 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득도 높으니까 삶도 풍요로울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네, 최근에 외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예. 모든 가구가 지갑을 닫는 추세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축할 돈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서 쓸 돈이 없다라고 하는 그 추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게다가 가구당 대출 비중이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 미국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그 영향으로 국내 금리까지 출렁거린다라고 하면 예. 네. 맞벌이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가구 소득과 소비에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네. 미국에서는 그 맞벌이 함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맞벌이 함정이요? 네. 맞벌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외벌이보다 높지만 네. 맞벌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교육비라든가 육아 비용이라든가 기타 외식 비용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버는 네. 만큼 이 추가 비용이 많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 맞벌이 부부들의 이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자세한 재무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기업 중공업에 다니는 과장입니다. 30대 후반의 가장인데요. 아내는 교사고요. 우리 둘이서 벌어서 소득은 월 평균 8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주택을 구입하느라 진 빚이 1억이 넘는데요. 빨리 갚고 싶고요. 50대 초반에 퇴직을 대비해서 종잣돈도 모으고 싶고 5살, 3살 두 아이의 교육자금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빚부터 갚는 것이 맞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봤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 사실 월 평균 소득이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평균 네. 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분은 재무 상담이 아니라 재무 자랑을 하러 네. 사연을 보내신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게 핵심입니다. 빚을 먼저 갚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축을 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네. 최근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냈다, 네. 인상을 했다 이런 뉴스를 듣고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예. 미국발 금리 인상 효과로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소득 대비 부채율이 과도한 가정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실 겁니다. 부담스럽겠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의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800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문의자님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상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금리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한다라고 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본인의 근로 기간을 계산하셔서 천천히 상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실 텐데요. 네. 이 문의자님께서는 부채를 부담감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부담감보다는 지렛대로 생각하신다면 심리적인 부담감을 더시면서 재테크에 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재테크를 할 때 우리가 다들 재테크를 잘 하고 싶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재테크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항목은 복리하고 비과세입니다. 네.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 가지 목표씩 해결하는 방법은 이자 수익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좀 더디게 늘어나겠죠. 예. 네, 다음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화면으로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월 200만 원을 20년간 저축 시 그분의 만기금 시뮬레이션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채 1억에 대한 부담감이 크시기 때문에 1억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자금을 해결하시고 노후 자금을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에서 네, 계획을 있었을 세우셨던 때. 분이시죠. 네. 문의자님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38세이시고 5년 후에 월 200만 원을 운영을 했을 때 1억 2천 정도를 모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10년의 경우 2억 4천, 20년의 경우에는 5억까지 자금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언뜻 보면 굉장히 큰 금액 같지만 원금 4억 8천에 이자가 1,200만 원 정도 20년간 불었다라고 봤을 때 네. 자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하게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출 상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 교육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 네. 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라 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단기적인 그런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목표를 삼아서 가시는데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이자 수익률이라는 것을 전혀 누릴 수 없어서 예. 자산이 증가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네. 네.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설명해 주시죠. 알려주시죠. 네. 예, 대출 상환을 하시고 나서 예. 자녀 교육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복리 수익을 전혀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을 좀 드리는데요. 그래요? 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38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축 가능 자금 중에 50%인 100만 원 정도를 부채 상환 목적으로 저축을 하시고요. 네, 이분의 근로기간을 고려해서 10년 또는 12년 정도에서 이제 50세 전후에 부채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제 갔고요. 네. 그 다음에 교육자금도 교육자금 펀드에 이제 15년 정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5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했을 때 1억 7천만 원 정도, 15년 정도에 1억 7천이고요. 이 표에서는 지금 20년 정도에 2억 9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월 50만 원씩 연금 펀드에 가입하신다라고 하면 20년 후에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같은 돈으로 2배 이상의 만기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포트폴리오에 의한 복리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아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평생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5억에 불과했다면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의한 복리 효과를 누리신다라고 하면 10억이 넘는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의 목표가 끝난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목표에 추가 납입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효과는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두 가지 예를 들어 주셨어요. 네. 사연자분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사연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사연인가요? 화면 보시죠.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차 된 신혼부부인데요. 남들은 깨볶는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 요즘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3개월쯤부터 돈 관리를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계속 마이너스네요. 펑펑 쓴 것도 아닌데 왜 마이너스가 나는지 모르겠고요. 저축해놓은 돈만 야금야금 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도 사야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워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네, 초반이라서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계획 짜면 좋을까요? 네, 이분들께서 잘 사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네. 스트레스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신혼부부들의 이와 같은 경우는 많이 겪는 일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듭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먼저 점검해 보실 항목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 비중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예,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네. 한 달 사용 자금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예. 마이너스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데요. 맞아요. 네.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아두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걱정이 많으실 듯한데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라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네. 너무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지출이 앞으로 이제 늘어나게 될 텐데 이 신혼 부부의 경우에는 네.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지점장님? 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 및 소비 예산을 세우는 이제 가이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예. 예, 신혼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은 얼마만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얼마만큼 써야 적당한 것인가? 라고 네.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식비의 경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한 달에 60에서 80만 원이 적당하고요. 네. 비정기 지출의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저축은 최소
30-40%를 저축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예, 소득은 조절하기 힘들지만 소비는 두 분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시고 저축하시는 재미에 습관을 들이신다면 머지않아 부자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네. 통장 나누기라고 하는 거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 두 분 중 소득이 높으신 남편분의 명의로 소비를 하신다면 연말 정산하실 때 절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네, 통장 나누기를 하실 때 식비, 관리비, 비정기 지출 이런 것들은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소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향후에 연말 정산할 때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네. 특히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체크카드로 전환했을 때 주간 단위 소비를 하신다면 현저하게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주간 단위 소비란 한 달 동안 사용하실 자금이 있으시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그 돈이 80만 원이다라고 하면 네. 일주당 20만 원의 20만 자금이 원씩. 책정이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20만 원씩 일주일에 사용하신다라고 봤을 때 목요일 금요일쯤 돼서 자금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주에는 지출을 자제하는 소비 방법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한 달을 생각했을 때 80만 원 작지만 일주에 20만 원이라고 하면 비교적 그 작게 안 느껴져요. 예, 네. 작게 느껴지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 이런 것들 노하우로 전수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맞벌이 가정들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어려운 부분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점장님 보시기에 맞벌이 부부들 이거 하나만 기억해두면 재테크 성공한다. 네. 어떤 게 있을까? 딱 포인트만 짚어주신다면. 네, 두 가지로 짚어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은 분명히 많지만 나가는 비용도 그 이상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네. 신혼이면 신혼을 즐긴다는 이유로 비용이 증가하고 그렇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에는 양육 위탁 비용이 또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네.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에는 본인들이 재무 목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가정의 재무 목표를 세워보시는 겁니다. 목표를 세워라. 네. 생각 밖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지금 당장 빠듯하다라고 해도 네. 반드시 재무 계획을 세워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심지어는 각자의 소득이나 지출을 노출하지 않는 신혼부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예. 자산을 모으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르시게 됩니다. 투명하게 공개가. 네, 맞습니다. 예. 아. 두 번째는 신용카드 유혹에서 벗어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만한 내용인데요. 근데 어려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상담을 이제 해왔는데요. 네. 네. 직간접적인 재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저축할 돈이 없는 경우의 대부분은 지출 통제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네. 네. 실패 원인은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네. 포인트 효과 보신다, 할인 효과 보신다 해서 맞아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또 여러 가지 은퇴 준비에 대해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신용카드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그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개인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예. 한국 리더스 재무설계 허진효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